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건영입니다. 4.11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 HCN 충북방송과 CCS 충북방송 그리고 중부메일에서는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 상당 선거구의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정책 토론을 할 텐데요. 상당구는 충북 정치 1번지랄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의 김종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정우택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의 홍재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참고로 자리 배치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생방송은 오늘 저녁 9시에 다시 재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고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출연자 간의 상호 토론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호 토론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한 후보자께서 다른 후보자들께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통 질문과 상호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답변 시간이 초과할 경우 사회자가 임의대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모니터의 시간을 참고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자유선진당의 김종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 기호 3번 김종천 인사드립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린 비를 맞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역시 상당구는 서민 국회의원이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리석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좋아 우리 집은 몇 표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만 상당구의 침몰을 걱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도시 청주, 충청도 양반이라는 말을 그리워했던 겁니다. 직업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할 수 없듯이 기업체 사장이나 또는 난장판에서 행상을 하고 있는 친구까지 제일인 양 나서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빌공짜 공약만을 믿기로 철새 정치인처럼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떠나는 기호 3번 김종천이라는 걸 알고 열심히 해서 꼭 국회의원이 되라고 그런 친구들이 손을 놓고 돌아 나오면서 차가운 봄비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피어나는 꽃처럼 정말 살기 좋은 상당구, 살맛나는 상당구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우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상당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후보 정우택입니다. 지난 4년간의 도지사 시절 저에게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투자유치 24조 원이라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0년 도지사 선거에 낙선한 이후에 우리 지역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민생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당구를 변화시키고
또 주민 여러분의 어렵고 가려운 곳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상당구 주민 여러분, 이제 지난 12년 동안 우리 상당구는 도심 공동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또 상당구 경제도 서서히 무너져 오늘처럼 낙후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상당구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존경하는 상당구 유권자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젊고 패기 있고 미래의 나라를 활짝 펼 수 있는 떠오르는 정우택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겠다는 분에게 어떠한 노력과 열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주당의 홍재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민주통합당의 홍재영입니다. MB정부의 충격적인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미국이라면 아마 대통령이 물러날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부패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분명한 또 하나의 이유가 늘었습니다. 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명박 대통령과 원리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왜 새누리당이 미래를 보고 찍어달라고 하고 과거를 덮어버리려고 하겠습니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그런 자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아이가 다음에 잘할게요 라고 할 때 좋은 어머니는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끔한 가르침으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잘못된 정권의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홍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홍재영 후보 발언으로 모두 발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나 그리고 어떤 정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첫 번째입니다. 청주시의 외곽지역 개발을 통해서 도심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역사가 깊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청주시에서도 원도심은 인구가 감소되고 경제활동이 저하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구는 그 어느 구역보다 도심 공도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그러한 상당구의 도심 공동 현상의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도심 공동화 현상은 옆에 계신 우리 홍재영 후보님의 저는 무능의 소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민선 5기 들어서 또 민주당 지사 또 민주당의 청주시장 이 세 분이 계속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만든 무능 3인방의 저는 합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행정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도심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느냐, 지사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내덕동 구 연초제조청이 폐쇄하는 등 상당구의 산업 기반이 붕괴되었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터미널도 3번이나 단골 공약을 했지만 이제 8년째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심 공동화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특히 도시가스 공급 확대, 또 북부터미널 건립, 또 대성로 등 이면도로 확장을 통해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형 첨단 산업이 육성이 돼서 내덕동에 첨단 문화 산업 밸리가 조성이 되고 또 아파트형 중소기업 임대 공장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심 재생 사업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재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도시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제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에 있는 또는 기업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LH 공사나 이 조합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도 참여하도록 정부 공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반 시설을 예를 들면 도로나 또는 이 공원 같은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해서 짓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19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도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우택 후보가 상당부가 내리막길 걸은 것이 연초제주상 얘기를 오늘도 또 하시는데 세 번째인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99년 자민련 국회의원 때 이것이 폐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되게 그 선거에서 혼났습니다. 좀 자료도 보시고요. 저는 그 지역에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에 23억이라는 돈을 아주 힘들게 따왔습니다. 자민련에게 맡기면 그 후보에게 맡기면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사실 토론회에 이 나이 먹도록 3번 토론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표현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상당구의 도심은 낡고 줄비한 상가 여기저기에는 샷다를 내린 상점들이 있어 사람들 또한 뜸합니다. 서문동 시장을 돼지 삼겹살 전문 골목으로 바꿔 텔레비전 광고까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터미널을 옮기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터미널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상당구에 국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우관기에 있거나 자매결연을 맺은 각 나라별 서민주택을 모델로 한 국제시장을 만들어 구경도 하고 물류도 접할 수 있는 국제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도시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가 아닌 세계로 뻗어나가는 청주를 만들 때 경제도시 청주, 관광도시 청주로 부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문화의 거리며 흥덕사의 직지를 바탕으로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은 계속됐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익이 없는 곳엔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주만 오면 세계 각 나라별 문화 및 먹거리도 즐길 수 있고 컨벤션 센터를 통해 세계무역까지 즐길 수 있는 상당구를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교육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가지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소명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후보께서는 이러한 그 교육 문제,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재영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권이냐 학생 인권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좀 논의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학생의 인권도 보장이 되고 또 하나로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장이 되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안이 나와서 저는 다음 국회에서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에게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인권에 따른 자율적인 책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조금 학생들의 인권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면서 교권도 강화해서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후보 말씀해 주시죠. 한정된 시간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말씀을 토론할 기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의 의무만을 주장했지 배우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울 학교가 없어 배움이 부족했던 시절과는 다르게 학교 없이도 배울 수 있는 지금은 교육 환경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교사와 학생 관계의 수직이 아닌 수평선의 선상에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참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학생이 선생을 구타했다는 뉴스를 보면 학교의 성역이 무너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생과 선생과의 관계는 수직적 명령 체계에서 수평적 이해관계로 발전했을 땐 더 가까울 수 있기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학교 생활이 아닌 땀 흘려 일하기 싫어 학교 가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벌 우월주의에서 실력 우월주의로 바뀌는 사회의 분위기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아까 홍 후보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또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권과 학생의 인권의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이것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흔히 말하는 독소 조항을 넣기 위해서 이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소 조항에 대한 찬반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이것이 올바른 토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본분과 충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충북 학생 인권 조례 재정본부에서 조례안을 낸 것을 보면 거기에 동성애가 허용될 수 있는 이러한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또 복장이나 두발 등 학생의 본분을 일탈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수단도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과 서약을 하지 않을 권리를 또 줌으로써 이 교권 침해라든지 학생의 학교의 공동체 운명을 어려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이 조례의 목적은 이 독소 조항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토론회가 여러 번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 상당구는 도내 어떤 선거구보다 정당 간, 후보자 간의 치열한 양상, 아니 오히려 지나친 과열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정책 대결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축제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현대사회의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인을 제압하는 리더십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리더십이 미래사회의 핵심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에도 논리적인 정책 대결과 더불어 유권자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천 후보께서 두 후보의 장점이나 칭찬의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터 우리 선배님이시고 의원이신 홍재영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홍재영 후보는 국회 도서관을 제일 많이 찾는 국회의원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지식을 쌓는다는 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3선에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내고장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북을 빛낸 인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홍재영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에다 해양수산부 장관, 다음은 정우택 후보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에다 해양수산부 장관, 충청북도 도지사까지 지낸 새누리당 정우택 후보님 또한 충북 발전을 위해 젊은 날을 다 보내신 걸 같습니다. 도지사로서 재임 중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육거리 시장과 북부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바꿔놓기도 했지만 청주와 청원 통합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면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택 후보께서 두 후보님의 장점과 칭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홍재영 후보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영 후보님은 우리 상당구에서만 16년 횟수로 5번의 총선에 출마를 했고 하고 계십니다. 영거포 3선을 한 우리 지역의 원로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9대 총선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현역 의원 중에 가장 최고령의 공천 후보자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익장을 과시를 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계십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지금도 팔씨름을 하면 정우택을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신다는데 우리가 토론회장이 아니면 팔씨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토론회장이라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천 후보님 정말 이 지역의 말 그대로 토박이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또 이번에 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하시는 이러한 어떤 진솔함이 더 인간적으로 다가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천 후보님의 앞날에도 큰 발전과 또 영광이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재영 후보께서 두 후보자의 장점과 칭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김종천 후보님은 저와 같이 가까운 지역에서 살으셨고 또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셔서 아마 상당구에 대한 애착이라 할까 청주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열정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보면 존경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당에서 커서 상당에서 자란 분이 상당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많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해결 방안도 알 것입니다. 아마 딴 지역에서 딴 도에서 태어나서 딴 도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는 훨씬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우택 후보도 참 제가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보고 원로님 그렇게 얘기를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대하는 걸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새로 만났을 때 아주 친근하게 그런 정치적 제스처가 참 제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들께서는 10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시고 다른 두 분과 현안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재반론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제한된 시간은 10분입니다. 먼저 정우택 후보께서 10분 동안 주도하시겠습니다. 네, 홍재영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재영 후보님은 12년 동안 상당구 국회의원을 해오셨습니다. 이 12년 동안 한 결과 제가 1년 넘게 지역을 다녀본 이 결과는 정말 상당구가 그동안 발전한 것이 아니라 피폐할 정도로 낙후됐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건 상당구 12년 동안 아주 절단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면 아까 말씀에 이것은 2000년 전에 결정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KTNG가 문을 닫은 것은 2004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국회의원을 하고 계실 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200명이나 되는 실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청주의 상당을 대표하는 그 산업 기반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때 정말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일을 해서 잘 싸운다고 얘기하시는데 빨간 띠도 잘 매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빨간 띠도 안 매시고 그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또 인구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인구는 상당부 인구는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에는 거의 2,000명 가까운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도심 공동화 현상은 어떻습니까? 도심 공동화는 다 누구든지 지금 공감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있는 것도 뺏겨서 상당구에 가는 충북 지역 농협지역본부도 흥덕구로 있는 것도 뺏긴다. 또 최근엔 또 한전까지도 옮겨간다는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과연 이 지역 국회의원은 뭐를 했다는 말입니까? 또 도시가스 공급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입니까? 그동안 민원이 빗받칠 정도로 12년 동안 있었던 도시가스 공급 문제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제 또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갑자기 급작스러운 용역 발주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 발주를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결과는 5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선거 다 끝나고 나온다고 합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질문 들어가기 위해서 좀 사전 설명 바로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부터미널 건립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공약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당선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그동안 북부터미널도 우리 주민들을 우롱해왔다고 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건데 이런 많은 분들의 비난에 대해서 홍 후보님은 본인의 한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정보고서를 안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정보고서를 보고서야 의원이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민들은 저는 없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지역 원로와 지역 어른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의 청주와 상당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까요? 예. 예. 입만 열면 여변초 공장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뉴스에 99년 1월에 폐쇄 결정을 하고 99년 6월에 그 원료 공장을 폐쇄를 합니다. 그것을 2004년에 정식으로 문 닫았는데 그동안 닫는 동안까지 그걸 연장하느라고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99년에 누가 있었냐? 연장 노력을 하셨다고요? 정우택 후보하고 같은 지역, 같은 당의 의원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번 선거에서 자민련이 충북에서 맥을 못 추고 추풍낙엽이 된 겁니다. 물론 정우택 의원은 아주 위대해서 그때 다시 되시지만 도시가스 얘기를 하시는데 참 도지사 하신 양반이 이렇게 자기 업무도 모르나 이 도시가스 문제, 도시가스 회사 지정해주는 문제 이것은 도지사 업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천만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도청에 물어봤어요. 저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30분 얘기를 해야죠. 30초만 다 드리고 자기 말도 틀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주도권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30초만 제가 다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북부터미널을 3번 공약했다는데 지난번 딱 한 번 했습니다. 3번 했다고 자꾸 우기면 허위 법을 전공했다 그러는데 허위 홍보 과대 비방으로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오. 네, 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틀린 걸 자기 지사 일을 좀 똑바로 알고 해야지. 그리고 청구에서 뭐가 되죠? 자꾸 싸움이 됩니다. 예, 질문하시죠. 재반론하시죠. 예, 세 번 공약이라는 건 뭐냐? 2004년에 상당 터미널 건립이라는 게 홍보물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8년에 북부터미널 건립 공약했습니다. 요번에 또 공약했습니다. 이렇게 3번 공약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제가 유포를 하고 있습니까? 상당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류장이 있어요. 제가 터미널을 건립하겠다고 그랬었어요. 터미널 건립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거죠.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이 지사의 권한은 뭐냐면, 지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12개 시군에 그 주간이 올 수 있는 거, 가스 공사에서 그 가스 배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제가 다 완성을 시켰고요. 거기서 뻗어하고 가는 거는 그건 업체와의 채산성 문제와 연결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그 관련 여기 도시가스 업체랑 그것을 해서 그 주간에서 그 우리 가정까지 가는 그 업무를 왜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왜 국회의원이 한다고 그럽니까? 도지사가 만약 하는 거라면 그럼 지금 현재 이수정 지사가 해야죠. 왜 홍재영 후보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걸 수 있습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우리 유권자를 현혹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유권자한테 그동안 12년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저 다음 질문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는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해. 아니야.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주도권이 있어도 답변할 제가 요구한 것만 그것만 대답해 주시죠. 우리 시민은 알 권리가 있으세요. 유권자 시민이 사과를 할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사, 한나라당 시장 때 한나라당이 좌우하는 시의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질문 겨우 통과시켰어요. 그게 실질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하니까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려면 그만해야죠. 뭐. 예. 그럼요. 예. 그만하셔야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고 지역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다음에 뭐를 얘기를 하셨습니까? 요번에 시켜주면 국회의장을 한번 해보겠다. 저도 정치를 20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같이 민주당의 친노 세력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지금 우리 홍 후보님은 흔히 밖에서 얘기할 때 경제관료로 계셨기 때문에 산업화 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친노 세력들이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 아니 이 산업화 세력인 홍 후보님을 국회의장을 시켜주겠다고요?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짝퉁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님하고 맞지 않는 당에 가서 지금 옷을 걸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이 뭉쳐진 민주당이 충북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충북에다가 국회의장을 주겠다고요? 제가 아는 정치 상식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장을 연령순으로 뽑습니까? 연령순으로 뽑는다면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홍 후보님께서 그동안 하실 만큼 하셨고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시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도 이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우리 지역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이제 마지막 하시겠다고 하는 분에게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정도 우리 상당부에 기대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성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7초밖에 안 남았어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시던 분들은 박수 받을 때 내려오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홍 후보님이 우리 지역의 어른으로 잘 남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에게 이러한 길을 넘겨줄 의향이 없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이 호남당이라고 할 때 제가 경선을 해서 5선 의원 박상천 의원 꺾고 부의장이 됐습니다. 친노 세력이 지금 다 잡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충청권과 영호남이 합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리를 찾아야지. 예, 고맙습니다. 10분 동안 정우택 후보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다시 홍재영 후보께서 10분 동안 주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최근에 신문 보도에 보셨겠지만 논문 표절로 헝가리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또 문대성 후보가 이중 표절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배제 문제, 표절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대성, 정우택, 유승민 후보 이렇게 세 분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표절 삼총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대성 후보가 표절을 한 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베꼈었다는 그것 명백한 사실 때문에 표절 행위로 단정이 됐습니다. 오늘 정 후보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98년에도 논문을 냈다. 그렇게 자랑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이것이 자기 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 박사가 표절한 강명헌 교수의 90년 국문으로 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우리 정 후보께서 영역을 해서 그대로 자기 논문 서론에 그대로 베꼈습니다. 이것도 표절,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표절이고요. 98년에 또 논문을 발표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그 강모 교수하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써 있는 이 부분이 정우택 후보의 박사 논문과 98년에 쓴 논문과 똑같은 겁니다. 뭐가 똑같은지, 뭐가 똑같은지 지금 이해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질문을 좀 해주세요. 이 요점은 이런 겁니다. 예, 요점은 강모 교수의 논문을 정 후보가 번역해서 뺏기고 그 뺏긴 논문을 손을 떨고 계시는데 뭘 손을 떨어요? 전에 보니까 저 거짓말 할 때는 손 떨리더라고요. 아유, 그러세요? 예. 별거 다 하시네. 아니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기하세요. 질문하세요. 아까운 시간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뺏긴 논문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자, 이제 98년 제가 답변 좀 학술지에 하겠습니다.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연구 실적 올린다고 건수 올린다고 옛날 쓴 거를 요약해서 다시 또 올렸습니다. 어디 질문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예, 질문을 좀 이거는 계속 뺏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기할게요. 질문을 해주세요. 예. 그럼 이중계제에 해당하는 표절입니다. 김병준 전 후보도 부총리 후보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아니 제가 답변을 해야지 이제. 예. 그 정도 하셨으면 내가 답변 기회 그럴까요? 주셔야죠. 예, 그렇죠. 예, 답변 듣고 또 재발론 하시죠. 예. 예. 저는 답변할 가치도 없는 내용에 이걸 구태여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게 없어 계속 토론에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 제 논문 갖고 그게 표절이다 아니다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 홍 후보님 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측은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답변할 가치도 없지만 제가 답변을 하자면 지금 90년에 강모 교수는 한국의 산업 구조의 비효율성을 아티클로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아티클로 그것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보고 힌트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의 비효율성을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이것을 한국과 대만의 산업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벌 구조고 저쪽은 중소기업 중심이니까 이 두 나라의 산업 구조를 비교해서 어느 나라가 더 비효율성이 큰 거냐 산업 구조가 이 논문을 쓴 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됐습니다. 미국 교수한테 요거 다 끝났습니다. 예. 미국 교수한테 제가 프로포자를 해서 미국 교수가 오케이 그 강 교수가 쓴 모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두 나라의 소위 실증적 연구를 하는 거 그거 받아들여 준다. 그거에 의해서 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뭘 베꼈다고 하고 뭐를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깊은 연구를 못 해보셔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단정적으로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허위 사실입니다. 예, 제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 하와이 대학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 교수나 아까 외국 교수가 물론 이제 국적은 외국 교수지만 그 주심 교수가
우리 정어부하고 학교 동문 아니신가요? 아니, 지금 제 박사학위 주신 교수가 뭐 한 거를 20년 전에 한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논의를 하시는지 저는 아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게 없습니까? 예,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민간 사찰에 대해서 하고 우리 저 상당구 발전을 위한 이런 것 좀 질문 좀 한번 주세요. 상당구 깎아내리라는 질문만 하시지 말고. 예. 지사 때도 못하고 한다고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그 문제는 더 뭐 질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민간인 사찰 파문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호택 후보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조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비해치 하명 사건이라는 그런 문구도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정부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외에도 뭐 연예인, 정치인, 재계 총수, 금융인, 뭐 언론인 가리지 않고 조사를 한 겁니다. 뭐 연예인 김주동 씨 얘기는 뭐 많이 나왔고, 그 세종시 백지화를 주장하던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던 이왕구 전 충남도지사도 사찰 대상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찰 사실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현재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우리 정우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 당시에 자민련 소속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전 후보께서는 이번 불법 사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아주 이번에는 고차원적인 정치 질문을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민간인 사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 이것이 시작이 되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약 2,600건의 이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데 그중에 2,200건, 거의 80%가 넘는 2,200건이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무현 정권 때 이것이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진 사실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80%의 책임은 저는 민주당, 현재의 민주당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저도 이제 주도권을 또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친노 세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번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컴퓨터를 하드디스크를 파괴해버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국기를 흔드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반성을 안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전 정부에다 뛰어넘기기나 또 물타기 시도, 이런 차원에서 이름도 뭐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근본은 바꾸지 않고 자꾸 그렇게 거짓말만 자꾸 하는, 이렇게 있으니까 국민들이. 제가 답변할까요? 답변, 제가 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그것만 갖고도 답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은 국가 문제 특검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 특검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특검하는데 지휘를 또 해야 되고,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 법을 잘 아시니까 이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에서 정상적으로 감찰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렇게 불법 민간인 사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을 특검을 도입하자고 그러면 그냥 시간만 지나고 선거가 끝날 테니까. 그럼 특검 안 하고 뭘 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얘기를 해보세요. 특검 말고 그럼 뭘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안은 뭡니까? 국정감사를 해서. 국정감사요? 국정감사를 해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국민한테 물어보고 국정감사는요, 수사권이 없어. 그런 의미를 못 갖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치 싸움하는 곳이죠. 그것이 수사로 해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역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표도 사찰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고맙습니다.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예, 특검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는 상황. 예,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예. 아니, 예. 뒤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종진 후보께서 10분 동안 상호 토론 주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충북, 청주, 상당구가 가장 전국적으로 낙후돼 가고 있는 지금 가장 중심에 서 계셨던 분들이 두 후보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후보님이 중심에 서셔 계시는 동안 상당구는 비일공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실 만큼 하신 두 분께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냉정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개인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지금 밖에 보면 세과시를 하시려고 하는지 시의원들을 동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구가 정말로 어려운 이 시점에 시의원들이 시정 연구를 해서 시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노력 시점에 지금 후보님들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선관위에 등록은 됐나요? 네. 저희 당에서는 제가 아까 보니까 시의원 한 분, 5명, 6명 중에 한 분 와 계시던데 그 시의원은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저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의원들은 당연히 우리 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선출직으로 당선이 됐고 또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하지만 여기에 자기 당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더 시의원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원들도 고맙습니다. 활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 후보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약이 1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 각 동네마다 3개 내지 9개 내지 10개 등등의 공약을 하셨는데 이 공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원이 각 동네마다 해야 할 공약을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우리 정우택 후보님께서 각 동네마다 뭘 그렇게 전부 설치해 주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지금 이 공약을 보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청주시의 공약이 62개 공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고 물론 뭐 그 공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청주시에 그 실업자도 한 명도 없을 뿐 아니라 상당한 그 경비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훌륭하신 그 정우택 후보님께서는 그 공약을 62개 공약을 재임 기간에 하실 수 있는 공약인지 아니면 사탕 발림하기 위해서 비공짜 공약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도지사 할 때도 거의 100%에 가까운 공약 이행을 한 지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공약이 이행 못하는 것도 나중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지금 그 공약을 거는 것은 시의원들이 할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시의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 소위 국비를 많이 따와야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아주 연약한 우리 그 시 재정 갖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업을 시의원들과 같이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받고 국가 예산도 그렇게 따오겠다는 의미에서 공약을 됐습니다.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도전하시기 위해서 민심을 파악하신다고
하시면서 택시 기사를 하셨는데 택시 기사를 하셔갖고서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래서 전 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 복지기금으로 얼마 내놓으셨어요? 복지기금이 아니라 어린이재단에다가 네. 제가 50만 원 내놓습니다. 예.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도지사 생활하시고 장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면서 공무원 그 재산 신고할 때 전번에 같은 경우는 70미덕이고 이번에는 50억 넘게 하신 걸로 알고 70미덕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번 국회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번 도지사 나올 때 틀린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네. 50미덕은 이번에 신청하셨나요? 이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 하시면서 번 돈 50만 원을 어린이 재단한테 기부하셨다는데 좀 개인 사재를 털어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좀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외람된 얘기지만은 제가 지사 4년 하는 동안에 제 봉급에서 매달 500만 원씩 소년소녀 어린 이웃 가정들에게 25가정에 매달 20만 원씩 제가 다른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그것을 간 바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좀 칭찬 좀 해주시죠. 네? 그것도 뭐 여기서 지금 방송에 나갔으니까 다 시민들이 아시겠죠. 네. 또 한 가지 한간에 루먼지는 몰라도 흘러다니는 말 중에서 도지사 끝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재산이 8억이 늘어났다 하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서. 아, 그래요? 네. 그건 뭐 전혀 지금 말씀 그대로 루머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그냥 루머로 이해해 주십시오. 예. 홍재영 의원님한테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도서관에 출입을 인터넷에 뜬 내용입니다. 출입을 가장 많이 하신 국회의원이라고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훌륭한 홍 의원님은 대학도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대학 나오시고 또 장관 부총리까지 하신 분이 제 상식으로는 참 많이 학식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그 짐을 지시고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국회 출입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 직분을 벗고 자연인으로서 여가 선영을 하시고 도서관도 가시고 낚시질도 하시고 또 많은 일을 연세도 있으시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접고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상당부가 점점 더 쇠퇴되고 있고 노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도 내가 해야만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했을 때 이 지역은 4년간 10년간 또 후퇴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셔서 상당구를 발전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상당구가 노화돼 가게끔 만들어낸 공부를 하시는 건지 도서관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시는 건지 그것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대학도 나오고, 장관도 하고, 은행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연구 논문이 새로 나오고, 그런 추세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아서 새로운 것에 맞게, 예를 들면 도시 공동노화 현상이 상당구 현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청주 시내 전체 문제고, 그랬을 때 청주같이 우암산이 있고 발전하기 어려우죠.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적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주도권이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이 한전도 저 흥덕구로 간다고 하고 또
우리 시청도 또 복대동으로 간다고 하고 이런 등등의 상당구는 아주 더욱더 폐쇄시키는 그런 폐쇄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신 하실 적은 있는지? 예. 청주시청이 딴 데로 옮기는 것은 제가 맡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호토론 10분 가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공통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현안 문제인데요. 끊임없이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겠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구의 도심 활성화 그리고 상당구 주민의 접근성을 위해서 북부터미널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도상 불가능한 말도 있고 또 일부 운수업이나 아니면 주민들께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이것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북부터미널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홍재영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북부터미널에서 지난번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공약을 완성을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부터미널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도 토론을 가졌는데 이때 창반양론이 팽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그런 가경터미널까지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 이런 것을 덜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부터미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민자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 그런 장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또 뿐만 아니라 위치를 어디로 해야 할 건지 앞으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서 위치는 어디로 해야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은 내야겠지만 그러나 상당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실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냐 물었더니 시에도 물었더니 자료가 없어가지고 아마 도에서도 연구를 한 모양인데 거기에 좋은 결론이 나오면 그걸 받아서 실시를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김종현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전번에 홍재영 후보님께서 북부터미널 창이냐 반이냐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신 적이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공약으로 이 지역 주민들을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한 빌공약으로 끝났습니다. 참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타당성, 미안한 마음인지 무슨 마음인지는 몰라도 좀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 세미나도 개최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당구민의 수건 사업인 북부터미널은 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위치로는 청주대와 멀지 않은 곳에 청주청원 통합 이후를 염두에 두고 복합상가 형태의 터미널로 건설돼야 합니다. 아직은 이용하는 승객이 적어 적자 운영을 면할 수가 없겠지만 상당부의 수건 사업이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청주시의 균형 발전과 상당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신설해야 합니다. 북부터미널의 신설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경제, 문화, 편의성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크므로 북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호택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죠. 네. 지난 KBS 법정 토론 때 홍재영 후보님이 북부터미널 공약을 18대 때 딱 한 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8년 전 17대 총선 때도 상당 터미널 건립이라는 이런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습니다. 또 홍 후보님께서도 스스로 밝혔듯이 가경터미널의 독점권이 이미 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북부터미널을 설치하겠다. 북부터미널 설치가 안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것을 선거에 계속해서 이용을 했다면 이것은 저는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저는 정치는 모름지기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의 수건 사업인 북부터미널을 당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또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내동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공청회를 또 개최하고 또 도에다가 용역을 발주시키게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소위 언론에도 나왔지만 관권 선거 시비에 휘말리는 이러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청주 청원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시 발전 비전과 또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청주 청원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여기에 또 하나의 터미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세종시가 출범합니다. 행정도시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많이 내려옵니다만 국회나 청와대의 분원 설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입법부 국회의 분원 설치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으로서는 지금 그 국립암센터 분원 설립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진행되다가 최근에 본원에서 다시 분원 설치를 철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지역에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명실공히 중부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복귀시킨 뒤 구부, 이청, 1실, 2위원회 이외에도 모든 부처가 옮겨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자유선진당은 2015년까지 중앙행정기능, 도시행정기능, 연구대학기능 등 국제문화기능까지 갖고 올 것이고 2030년까지는 의료복지기능, 첨단 지식기능까지 오게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암센터 분원 5성 유치가 백지화되었지만 재추진하여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충북을 홀대한 것은 국립암센터 분원 5성 유치를 백지화한 것만이 아닌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까지 대구 경북 첨단복지내로 유치한다는 걸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기호 3번 김용찬은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복귀시키고 국립암센터 분원 5성 설치 및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까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원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세종시 국회 분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 이전하는 행정부처에 대응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여기다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과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여러 가지 긴급하게 상임위 열리다가도 본회의가 열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선 행정 수도가 온전하게 제 기능을 다 강화할 수 있도록 온전한 행정 수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국회 그런 분원 이런 스케일 작은 이런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이제는 행정 수도가 완성이 돼 가는 과정을 봐서 국회가 이제는 와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분원 5성 유치 문제는 저희 청주청원 공천자 또 후보자들이 이미 공약을 건 바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보건복지부 과장이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후 여기 국회의원이나 지사나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재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국회 분원 설치 문제는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원을 설치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이 암센터에 이어가지고 이 줄기세포 이 문제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줄기세포 그 연구센터를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유치한다고 새누리당이 공약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충북 홀대, 충북 무시 참 도가 넘었다 생각을 합니다. 국립암센터 번호는 반드시 오성으로 와야 됩니다. 보건복지도 생각했고 그런데 이게 이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가 되니까 대구에서 대신 뭘 내놔라 하니까 암센터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걸 주려고 한 것을 우리 충북 의원들이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막으니까 할 수 없이 본원을 더 크게 한 겁니다. 이 줄기세포센터에는 부지까지 매입을 했는데 오송에 이렇게 그 대구로 가는 그 움직임 이런 것을 보면 새누리당의 안중에는 충북은 없다. 오직 대구만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원을 유치할 정당이 사람이 누구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새 후보자들께서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시간 조절 차원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간을 각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우택 후보께서 5분 동안 상호 토론 주도해 주시죠. 네, 줄기세포 재생센터 유치가 뭐 대구로 간다, 뭐 간다. 지금 제가 설왕설래하지만 저 국회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 되면요, 줄기 재생세포 오송에 갖다 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연구원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연구원도 이쪽에 오게 제가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정은택이 당선시켜주면 이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나다 길거리를 보면은 그 민주당 현수막을 보면 꼭 MB 심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좀 역겹지도 않습니까? 2008년 총선 때도 MB 심판, 2010년 지방선거 때도 또 MB 심판에서 재미 봤어요. 요번에 세 번째 또 총선 때도 MB 심판 넣어서 소위 재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보다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더 진취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MB정부는 이제 1년도 안 가서 이제 끝납니다. 요번에 당선시켜주시는 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을 일할 사람입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죠. 따라서 저는 이런 앞으로의 미래의 체계를 보고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재촉해서 그런데 제가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질문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충주 제천 단양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MB 홀대라는 얘기가 그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충북 무시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국회의원들이 그 현안 사업 같은 거 다 중앙에서 다 해결해서 오기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북부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MB 심판, 뭐 충북 무시라는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청주에만 이렇습니까? 무능한 민주당 1세계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청주를 핫바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된 것은 모두 자기네가 했다고 그러고 안 된 것은 전부 그 MB 정부가 안 해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흑색 선전은 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정치는 실천으로 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나온 국립암센터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산이 됐으면 여기 지사나 여기 국회의원이 우리 도민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이 무산됐다고 결정이 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MB정부 또 우리 충북 무시한다. 이 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싸웠으면 이겨야지
지는 이런 국회의원을 또 뽑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MB 정부를 탓하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력 부재, 무능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정우택 후보께서 국회의원만 시켜주면 해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는지 예를 들면 대구 그러면 박근혜 위원장 지역인데 그거 안 된다. 그 대구로 가면 안 된다. 이때까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거는 대구로 가면 안 되고 오송으로 와야 된다 하고 당 공약을 바꿔라 하고 제언할 용의는 있는지 그거 먼저 좀 얘기를 하시죠.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미 정부가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오송에다가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설계비가 5억 5천만 원이 이미 설계비가 오송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당에서 대구 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충북하고 상의 없이 아마 잘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을 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송에 줄기재생세포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할 바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이거는 오게 돼 있는 거다. 이미 다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단위는 오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면 꼭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18초 남았는데 15초 동안에 질문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홍재영 후보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주시니까 매번 생각이 저랑 전부 틀렸었는데 이 생각만큼은 저랑 같이 해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시기 좋지. 예. 다음은 홍재영 후보께서 상호토론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두 가지 이번에 그 줄기세포 얘기하고 국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야 되는데 정부로 했는 경제 어떤 도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경제 포럼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다만 제가 경제 특별도를 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인들도 모여서 아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좋은 분들한테 강의도 듣고 이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할 건지를 당신네들이 스스로 해보시오. 이런 권유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포럼을 제가 조직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도정을 논의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오해군요. 네. 이것도 오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 후보께서 청년 포럼하고 술자석을 자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술값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적절한 건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술자리를 자주 하셨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했을 겁니다. 6번 했다고 뭐 그런 그러니까 보도가 있었어요. 그거는 6번이라는 거는 처음에 발기할 때 청년포럼에 발기할 때까지 포함해서 아마 6번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4년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같이 술자리라기보다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다만 2차로 그 사람들이 갈 때 그래도 잠깐이라도 와주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20분 정도 노래 한마디 하고 나온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술값이 400만 원? 저는 그거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는 20분 있다가 그 술자리에서 나온 사람이 그 사람들이 청년 포럼들이 어떻게 술을 먹었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보도에 의하면 제가 술값을 지불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지사 업무비로 술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공직 생활을 쭉 해왔지만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사의 업무 카드는 술집에서는 긁히지 않는 크림 카드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를 음해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유권자 여러분들이 조금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술값을 계산한 적이 전혀 없다.
또 술값을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20분 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한테 술 대접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되네요. 거꾸로 하면. 그게 어떻게 대접입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노래 한마디 하고 나온 게 어떻게 술 대접입니까? 예. 대접을 우리 홍 의원님은 그것도 대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예. 그걸 판단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정우택 후보께서는 우리 충북 출신이 아니시니까, 이번에 불원 문제나 이 줄기세포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충북 출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하시죠. 제가 어떻게 충북 출신이 아닙니까? 출생지가 어디시죠? 아니, 출생지를 지금 또 법적인 걸 잘 모르셔서 그런데, 여기 지금 사시는 분이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가서 배가 아파서 아기를 낳으면, 거기서 서울에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출생지가 호족에 서울로 나옵니다. 그럼 그 부모가 여기서 쭉 사셨던 분인데 하루 배가 아파서 거기서 아기를 낳으면 거기서 출생지면 그 아기는 서울 사람입니까?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출생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고지가 어딘가를 판단해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이런 판단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년 시절하고 초, 중, 고등학교를 어디 충북 지역에서 나오셨나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예. 대개 이제 유년 시절을 어디서 보냈느냐, 초중고를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가지고 대개 고향이라고 뭐 통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사전에 고향이라는 정의를 좀 찾아보시죠. 고향이 뭔지 아십니까? 고향의 정의가 모르죠. 네. 그러면 고향은 국어사전도 안 찾아보시고 고향을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고향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고향이 아니라고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고향의 개념도 모르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분원 문제나 줄기세포 문제나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충청도 출신, 충북 출신이면 이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바로 대들어야 되는데 세종시 때도 그렇고 불운 때도 저는 그렇고 충북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노력한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전 후보께서 5분 동안 상호 토론 주도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한간에 누릴 만큼 누린 분들이 누리당이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태어난 곳은 어디 부산 어디신가요? 피난 가서 태어났습니다. 피난 가야 되는 나이셨나 그때가? 제 나이 잘 모르십니까? 60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난 가서 태어났죠. 택시 기사를 하시면서 우리 김 후보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글쎄요, 알아요. 네, 택시 기사를 하시면서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하셨나요? 비교적 제 나름대로는 많은 여론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여론을 듣는 게 더 많은 여론을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제 소견이고요. 도지사 재임 시절에 20조 원을 4년 동안 유치했다는데 그 기업이나 20조가 아니라 24조입니다. 24조. 네. 그 기업이나 들여오셨다는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좀 한번 좀 밝혀주시죠. 뭐를 명쾌하게? 그 어느 기업이 어떻게 들어왔고 돈을 어떻게 다 풀어갔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 많은 24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MOU 형태가 아니고 저는 MOA 형태로 이거를 유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을 유치할 때 그냥 하겠다고 양해각서를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할 때 땅을 다 사야 여기에 충북에 공장을 짓겠다고 땅을 다 사야 저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맺은 MOU랑은 좀 다른. 됐습니다. 예. 근데 한간에 전 자꾸 여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갖지 못하고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간의 루머로는 24조가 아니고 한 개도 들여온 사실이 없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수치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말씀하신 나도 답변을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이제 답변 틀린 얘기 끝났어요. 하시는데. 틀린 얘기 하시고서 루머로 끝났어요. 루머로 끝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한번 좀 계획을 짜놔보세요. 우리 홍재영 선배님, 후보님 지금 현역 의원님이신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후배 양성을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제가 뭐 장관할 때도 그렇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적정한 시기에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그런 힘이 더 생겨서 후배들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뭐 2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렵게 컸기 때문에 주위 사람한테 덕을 보고 컸기 때문에 그 덕을 되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 충북이 경제가 굉장히 약한데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많이 발전하도록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제 질문은 그걸로 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민주당, 소할 말하는 그 전라도당, 또 소할 말하는 새누리당, 경상도당,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상식으로는, 제 느낌으로는 우리 홍재영 후보님께서, 한나라당이었다가 떨어지시고서,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을 해보고 싶어서 가셨는데, 과연 이중대 역할을 하는 민주당 충북에서, 과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라도 세력들이 우리 그 충북 출신한테 국회의장을 맡길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 시간 좀 주세요. 예, 잠깐 말씀하세요.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남당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뽑혀서 됐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할 때 경선할 때 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질문, 상호토론 모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후보께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말씀이나 유권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홍재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홍재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땀으로 오송으로 유치한 줄기세포센터가 대구로 옮겨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첨단의학복합단지, 국립암센터 분원에 이어서 줄기세포 연구센터까지 이렇게 된다면 새누리당의 안중에는 충북이 없습니다. 오직 대구, 경북의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되면 대구로 더 많이 충북 지역에 올 것이 갈 겁니다. 우리는 세종시 논란 때 새누리당, 충북도당과 정우택 후보가 어떻게 했는지 비겁한 행적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충북을 위한 정당, 그러면서 속으로는 실제로는 충북이 유용할 때 자기 몸만 숨기는 후보에게 우리 청주와 충북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꼭 심판해야 합니다. 청주와 충북의 발전을, 미래를 여러분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홍재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중전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죠. 두 분 후보님께서 상당구를 망쳐놨습니다. 하시던 분이 계속 하면 더 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 투표일까지는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올린다고 뛰어다니기만 했지 아직도 제가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청주 중앙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청주대성고등학교 전신 청주상고, 충북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구에 살고 있는 상당구민 전부가 동창이 아니면 동문일 겁니다. 자유선인당 기호 3번 김종천이 낙후된 침체된 상당구를 확실히 일으키겠습니다. 서민과 같이 전국을 향해 뛰쳐나가겠습니다. 이 지역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우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상당구 주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셨습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상당구가 왜 망가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재영 후보님께서 12년 동안 상당구를 대표하면서 해놓은 일이 없으니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낙후된 상당구, 이제 현역 의원 홍재영 후보님은 이제 그만하실 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후배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상당구 주민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감추려는 흑색 선전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어떠한 흑색 선전과 음해 비방에도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르는 이러한 정치 풍토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것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선거는 홍재영 후보의 비방 흑색 선거와 정우택의 정책과 비전의 선거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정우택은 반드시 정책과 비전으로 상당구를 살려내겠습니다. 저 정우택이 뜨거운 열정으로 상당구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청주시 상당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중부 4군 선거구 편이 이어집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현대 HCN 충북방송과 CCS 충북방송 그리고 중부메일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세 분의 후보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